하나의 사건, 두 개의 진실. 4년간 쌓인 선의의 거짓말과 4년간 커진 의심. 두 개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 한 사람은 진실을 숨기며 보호하려 했고, 다른 사람은 진실을 찾으며 존엄을 지키려 했다. 같은 시간, 다른 고통. 그리고 2024년 겨울, 두 사람이 메모지 한 장 앞에 마주섰다. 지금부터는 아들 김민수님의 시선입니다. 신경과 진료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나는 하얀 봉투를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다. 안에는 경도인지장애 알츠하이머 초기 의심이라고 적힌 진단서가 들어 있었다. 의사는 아직 초기니까 약물치료 시작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기실에 앉아 계신 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계셨다. 75.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신 분이었다. 퇴직 후 5년 이제야 여유를 찾으신 참이었다. 나는 진단서를 꺼내 다시 봤다. 환자 보호자와 상담 후 치료계획 수립 권장이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어떻게 말씀드리지? 아버지가 이 말을 들으시면. 아버지, 가시죠. 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셨다. 뭐래? 그냥 노화 현상이래요. 영양제 처방받았어요. 거짓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럼 됐네, 괜히 왔나 싶었는데.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으면서 나는 약사에게 부탁했다. 이거 영양제 비닐봉투에 담아주시면 안 될까요? 약사는 잠깐 나를 바라봤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버지가 치매라는 말 들으시면 충격받으실 것 같아서요. 약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초록색 봉투에 약을 담았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요즘 젊은 것들이 너무 야단이야. 깜빡깜빡하는 게 나이 들면 당연한 건데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핸들을 꽉 쥐었다. 아버지를 지켜야 해. 적어도 지금은. 그렇게 첫 번째 거짓말이 시작됐다. 1년이 지났다. 약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신문을 읽고 동네 친구들과 장기를 두고 손자 이름도 헷갈리지 않으셨다. 하지만 나는 매달 병원에 혼자 가서 약을 받아왔다. 아버지 영양제예요 라는 거짓말을 12번 반복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약봉지를 들고 거실로 나오셨다. 민수야, 이거 뭐야? 내 심장이 쿵 떨어졌다. 봉투에서 약이 빠져나와 있었다. 하얀 알약에 새겨진 영문자가 보였다. 나는 재빨리 다가가 약을 받았다. 아, 그거 새로운 영양제예요. 병원에서 추천해줬어요. 아버지는 약을 들여다보셨다. 영양제치고는 이상하네, 글씨가 왜 이래? 식은땀이 났다. 요즘 수입 영양제가 다 이래요. 성분 좋대요. 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니 돌아가셨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나는 약국에 다시 갔다. 약을 다른 통에 담아서 드릴 수는 없을까요? 약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불법이에요. 원래 포장 그대로 드려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보호자분이 매일 챙겨드리는 수밖에요. 그날부터 나는 매일 아침 아버지보다 먼저 일어나 약을 따로 덜어놓기 시작했다. 식탁 위에 아빠 영양제라고 쓴 작은 접시를 놓았다. 아버지는 아무 의심 없이 드셨다. 하지만 나는 매일 아침 죄책감으로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형에게 전화했다. 형, 아버지 약 먹이는 게 너무 힘들어. 그냥 사실대로 말해. 언제까지 속일 거야? 아버지가 알면 충격받으실 것 같아서. 그건 내 생각이고 아버지한테 알 권리가 있어. 형의 목소리는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아버지의 증상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약속을 잊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어제 먹은 식사를 기억하지 못하셨다. 나는 집 곳곳에 메모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현관문에는 외출 시 가스 확인, 거실 시계 옆에는 화요일 병원, 냉장고에는 야근, 아침 식후. 아버지는 메모지를 보고 웃으셨다. 나도 이제 늙었나 봐. 메모 없으면 까먹네. 나는 다들 그래요. 요즘 핸드폰 때문에 기억력이 다 나빠졌어요 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진행되고 있어. 약도 거짓말도 아버지를 지킬 수 없어. 어느 추운 겨울날 아버지가 외출했다가 집을 찾지 못하고 헤매셨다. 이웃 아주머니가 전화했다. 민수 씨 아버님이 우리 집 앞에서 서 계세요. 집 주소를 못 찾으시는 것 같아요. 나는 달려갔다. 아버지는 익숙한 골목에서 두리번거리고 계셨다. 아버지? 내가 다가가자 아버지는 안도하셨다. 아, 민수야, 여기가 어디더라? 그날 밤 나는 아버지 지갑에 이름표를 넣었다.
주소, 전화번호, 보호자 연락처. 아버지는 그걸 보고 쓸쓸하게 웃으셨다. 내가 이제 애 취급받네. 가슴이 찢어졌다. 아니에요. 요즘 다들 이렇게 해요. 안전 때문에. 또 거짓말이었다. 형이 집에 왔다. 민수야, 이제 요양보호사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아버지 혼자 외출도 못 하시잖아. 내가 케어할 수 있어. 넌 회사도 다녀야 되고 내 가족도 있잖아. 형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2년간 지켜온 거짓말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모르는 게 나을까, 아는 게 나을까? 나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3년 차 상황은 더 나빠졌다. 아버지는 이제 나를 가끔 형으로 착각하셨다. 냉장고 문을 열고 뭘 꺼내려 했는지 잊으셨다. 밤에 화장실 가는 길을 헷갈려 하셨다. 나는 회사를 조퇴하고 주말엔 아버지 곁을 지켰다. 아내는 당신도 쓰러지겠어라고 걱정했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서랍을 뒤지고 계셨다. 민수야, 내 병원 기록 어디 있어? 나는 깜짝 놀랐다. 왜요? 내가 무슨 병이 있는 건지 확인해 보려고. 병 없으세요? 건강하세요? 그럼 왜 이렇게 약을 먹어? 왜 메모지가 집에 가득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냥 건강관리 차원이에요. 나한테 뭔가 숨기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거짓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아버지는 나를 한참 바라보시다가 돌아서셨다. 그날 밤 나는 형에게 전화했다. 형, 아버지가 눈치채신 것 같아. 그럼 이제 말해야지. 어떻게 말해? 아버지 사실 3년 전부터 치매셨어요 라고. 그래도 알 권리는 있잖아. 알면 더 충격받으실 거야. 내가 거짓말쟁이였다는 것도 알게 되고. 형은 한숨을 쉬었다. 민수야, 넌 아버지를 보호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보호한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정말 아버지를 위한 거였을까? 아니면 아버지가 무너지는 걸 보기 싫었던 나를 위한 거였을까? 다음 날 나는 병원에 갔다. 의사는 보호자분, 이제 환자분께 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중기로 접어들고 있고 본인이 인지하고 준비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안 될까요? 의사는 나를 안쓰럽게 바라봤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차를 세우고 한참을 울었다. 3년간의 거짓말, 매일 아침의 죄책감, 아버지의 의심 어린 눈빛,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4년차 봄 나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이제 혼자 외출할 수 없고 밤에는 배회하고 가끔 나를 알아보지 못하셨다. 나는 회사를 반년 휴직했다. 형은 경제적으로 지원했지만 직접 돌볼 시간은 없었다. 어느 날 사회복지사가 집에 왔다. 보호자님, 이제 전문 케어가 필요한 시기예요. 그녀는 요양원 팸플릿을 꺼냈다. 여기는 치매 전문 시설이에요. 환자분께 맞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나는 팸플릿을 받았지만 펼쳐볼 수 없었다. 아버지를 시설에 보낸다는 것은 모든 거짓말의 끝을 의미해. 아버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다. 화면을 보시지만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다가가 옆에 앉았다. 아버지, 제가 드리는 약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셨다. 영양제 아니야? 네, 영양제예요. 그날 밤 친구와 술을 마셨다. 너 많이 힘들어 보인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치매시라며? 응. 근데 아버지는 모르셔. 내가 4년간 숨겼어. 왜? 충격받으실까봐. 친구는 한참 나를 바라봤다. 그게 네 아버지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한 거야? 집에 돌아와 아버지 방문 앞에 섰다. 안에서는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말씀드려야 할까? 손이 문고리에 닿았지만 열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민수야, 나 요즘 이상해. 나는 멈췄다. 뭐가요? 내가 뭘 자꾸 잊어버려. 너희 엄마 얼굴도 가끔 가물가물하고. 목소리가 떨렸다. 당연해요. 나이 드시면 다 그래요. 아니야, 이건 그게 아니야. 뭔가 내 머릿속이 텅 비어가는 것 같아. 나는 아버지를 안았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아버지는 내 등을 토닥였다. 고맙다, 민수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다. 다만 나에게 말하지 않으셨을 뿐이었다. 가을이 왔다. 아버지의 상태는 더 악화됐다. 이제는 나를 아들이 아닌 젊은 사람이라고 부르셨다.
밥을 먹고 10분 뒤에 밥 안 먹었어? 라고 물으셨다. 나는 매일 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집안의 메모지를 모두 떼어내고 계셨다. 손에는 수십 장의 노란 메모지가 들려 있었다. 이게 뭐야, 나를 바보로 만드는 거야? 나는 다가갔다. 아버지, 내가 그렇게 한심해 보여? 메모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보여?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우시는 걸 봤다. 아버지, 죄송해요. 뭐가 미안해, 넌 잘못한 거 없어, 나를 챙겨준 건데. 아니에요. 제가 숨긴 게 있어요. 나는 방에 들어가 4년 전 진단서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거실로 나가 아버지 앞에 앉았다. 아버지, 이거 4년 전에 받은 거예요. 아버지는 진단서를 받아 들었다. 한참을 보시더니 조용히 물으셨다. 이게 뭐야? 치매 진단서예요. 2020년에 제가 숨겼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나는 계속 말했다. 아버지가 충격받으실까봐, 힘들어하실까봐. 그래서 영양제라고 거짓말했어요. 4년 동안 계속. 아버지는 진단서를 내려놓으셨다. 나도 알았어. 나는 고개를 들었다. 네? 다 알았어. 1년 전쯤부터 내가 바보는 아니야. 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셨다. 약봉지도 이상했고 내 표정도 이상했고 다만 너한테 말 안 한 거지. 왜?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힘들까봐, 내가 나를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아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 아버지가 내 손을 잡으셨다. 차가운 손이었다. 고맙다. 민수야, 내가 나를 지켜주려 한 거 알아? 나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 권리를 빼앗은 거예요. 아니야, 넌 나를 사랑한 거야.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지. 그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겨울이 왔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아버지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전문시설이 필요했다. 형과 함께 요양원을 방문했다. 깨끗한 복도, 친절한 간호사들, 치매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 모든 게 좋아 보였지만 가슴은 무거웠다. 이곳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형이 물었다. 월 250만 원입니다. 식사, 간호 프로그램 모두 포함이에요. 나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1년이면 3천만 원. 아버지 예금으로는 2년 정도 가능했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아버지, 제가 요양원 알아봤어요. 아버지는 TV를 보고 계셨다. 거기 보내려고? 아니에요. 함께 알아보려고요. 아버지가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이요. 나는 집이 좋은데. 저도 압니다. 근데 제가 더 이상. 목소리가 막혔다. 아버지는 나를 보셨다. 내가 힘들구나. 죄송해요. 미안해 할 거 없어? 넌 지금까지 충분히 했어? 하지만 민수야,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버거운 짐인지. 요양원 가는 게 맞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짐이 아니에요. 알아. 근데 현실은 현실이잖아. 너도 내 가족 있고 일도 있고. 아버지가 내 손을 잡으셨다. 나 괜찮아. 요양원 가도 괜찮아.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뭐든지요. 가끔 와줘. 내가 너를 기억 못해도 괜찮아. 그냥 내가 온다는 걸 알면 돼. 나는 아버지를 꼭 안았다. 매주 갈게요. 약속할게요. 다음 날 나는 상담사에게 전화했다. 입소 신청하고 싶습니다. 네,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 기록 좀 보내주시겠어요? 나는 4년간의 진료 기록을 정리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숨겼던 진단서, 매달 받은 처방전, 메모지, 사진들, 모든 게 한 파일 안에 담겼다. 파일을 보내는 순간 나는 울었다. 이게 맞는 걸까? 아버지를 시설에 보내는 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버지도 나도 우리 모두 한계에 도달했다. 형에게 전화했다. 형, 신청했어. 잘했어, 넌 충분히 했어. 근데 형, 나 아버지한테 미안해. 미안해할 거 없어, 넌 4년을 버텼잖아. 형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미안해, 네가 혼자 다 감당하게 해서. 봄이 왔다. 아버지는 요양원에 계셨다. 나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방문했다. 아버지는 가끔 나를 알아보셨고 가끔은 누구세요? 라고 물으셨다. 하지만 괜찮았다. 적어도 아버지는 안전하고 나는 숨 쉴 수 있었다. 어느 토요일 나는 아버지 방에 들어갔다. 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계셨다. 아버지가 돌아보셨다. 민수야,
오늘은 기억하시는 날이었다. 잘 지내세요? 응, 여기 사람들 친절해. 다행이에요. 우리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민수야, 나한테 화난 거 아니지? 네, 내가 이렇게 돼서 내 인생 망친 것 같아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제 인생을 만드신 분이에요. 망치신 게 아니라, 그래도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 저도 미안해요. 제가 아버지한테 거짓말한 거, 그건 사랑이었어. 잘못된 방법이었을지 몰라도. 아버지가 웃으셨다. 근데 너 알아? 나 그 거짓말 고마웠어? 네, 적어도 3년은 내가 괜찮다고 믿고 살았잖아. 그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몰라. 나는 아버지 손을 잡았다. 사랑해요, 아버지. 나도 사랑한다, 아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차를 세웠다. 주머니에서 낡은 메모지를 꺼냈다. 4년 전 아버지를 위해 처음 쓴 메모지였다. 야근 아침 식후 나는 그 메모지를 찢어버렸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다. 집에 도착해 아내가 물었다. 아버님 어떠셨어? 오늘은 나를 알아보셨어? 다행이네. 응. 다행이야. 나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다. 봄바람이 불고 벚꽃이 날렸다. 내 선택이 옳았을까? 아버지를 속인 4년, 아버지를 시설에 보낸 결정. 나는 여전히 답을 모른다. 다만 한 가지는 안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했고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셨다.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지금까지는 아들의 시선이었습니다. 4년간 진실을 숨기며 아버지를 지키려 한 사람의 이야기. 같은 4년을 이제 아버지 김정수님의 눈으로 봅니다. 요즘 이상했다. 자꾸 깜빡했다. 오늘 아침에는 현관 열쇠를 찾느라 30분을 헤맸다. 결국 부엌 서랍에서 찾았다. 내가 왜 여기에 뒀을까? 기억이 나지 않았다. 민수가 아버지 병원 한번 가보시죠라고 했을 때 나는 화가 났다. 내가 그렇게 늙어 보여? 멀쩡한 사람 병원에 왜 끌고 가? 그냥 검진 차원이에요. 민수 표정이 이상했다. 뭔가 걱정하는 것 같았다. 병원 대기실은 노인들로 가득했다. 다들 나처럼 깜빡거리는 사람들이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된 건가? 기분이 묘했다. 의사는 나한테 여러 가지를 물었다. 오늘이 며칠이죠? 목요일, 아니, 날짜요. 20일, 오늘은 25일입니다. 검사가 끝나고 민수가 혼자 의사와 상담했다. 나는 복도에 앉아 기다렸다. 30분쯤 지났을까? 민수가 나왔다. 표정이 밝았다. 뭐래? 노화 현상이래요. 영양제 처방받았어요. 그럼 됐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정말 노화일까? 뭔가 석연치 않았다. 민수 표정이 너무 밝았다. 마치 안심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숨기는 것 같았다. 에이, 내가 너무 예민한가? 다음날 아침 민수가 약을 챙겨줬다. 아버지 영양제예요. 하얀 알약 2개. 나는 물과 함께 삼켰다. 이거 먹으면 나아져? 네, 기억력 좋아진대요. 민수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왜인지 쓸쓸해 보였다. 1년이 지났다. 약을 먹었는데도 깜빡거림은 계속됐다. 어제 먹은 반찬이 기억 안 나고 손자 이름이 헷갈리고 동네 슈퍼 가는 길을 잊어버렸다. 이게 정상일까? 어느 날 저녁 나는 약통을 열어봤다. 영양제라고 했는데 뭔가 이상했다. 알약에 영문자가 새겨져 있었다. 나는 돋보기를 꺼내 자세히 봤다. D, O, N. 뭔지 모르겠지만 일반 영양제 같지는 않았다. 민수야, 이거 뭐야? 나는 약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민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아, 그거 새로운 영양제예요. 영양제 치고는 이상하네. 글씨가 왜 이래? 요즘 수입 영양제가 다 이래요. 나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민수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뭔가 숨기고 있어? 하지만 왜 말 안 하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나는 동네 약국에 갔다. 사장님, 이런 약 아세요? 알약 사진을 보여줬다. 약사는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치매약이네요. 심장이 쿵 떨어졌다. 치매약?
네, 도네페질이라고 초기 치매 환자들이 먹는 약이에요. 나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치매? 나한테 치매가? 머릿속이 하얘졌다. 민수는 왜 말 안 했을까? 나는 그날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저녁에 민수가 왔다. 아버지 영양제 드세요. 나는 약을 받았지만 먹지 않았다. 민수야, 네, 이거 진짜 영양제 맞아? 민수가 움찔했다. 네, 맞아요. 거짓말이었다.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래? 알았어? 나는 약을 삼켰다. 민수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나는 결심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어? 민수가 왜 거짓말하는지. 민수가 집에 메모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현관, 거실, 부엌, 화장실. 온 집안이 노란 메모지로 가득 찼다. 외출 시 가스 확인, 화요일 병원, 야근 아침 식후. 나는 메모지를 보며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쓸쓸했다. 나를 애 취급하는구나. 민수는 다들 그래요. 요즘 핸드폰 때문에 기억력이 다 나빠졌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정상이 아니었다. 나는 치매였다. 민수는 그걸 숨기고 있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나는 산책을 나갔다.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길이 기억나지 않았다. 여기가 어디지? 익숙한 골목이었는데 낯설었다. 나는 30분을 헤맸다. 결국 이웃집 앞에 섰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주머니가 나왔다. 집이 어디더라? 민수 씨 아버님이시죠? 제가 전화할게요. 나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창피했다. 75에 집도 못 찾다니. 민수가 달려왔다. 아버지, 안도하는 표정. 하지만 나는 그 표정이 싫었다. 내가 이렇게 한심해 보이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민수가 내 지갑에 이름표를 넣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나는 그걸 보고 말했다. 내가 이제 애 취급이네. 민수는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아니에요. 요즘 다들 이렇게 해요. 또 거짓말? 나는 웃었다. 그래, 알았어. 민수는 안심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민수는 나를 보호하려고 거짓말하고 있었다. 고맙지만 서운해. 그날 밤 나는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나 정말 치매구나.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이었다. 민수한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모르는 척 해야 할까? 여름이 왔다. 상태는 더 나빠졌다. 나는 가끔 민수를 형으로 착각했다. 냉장고를 열고 뭘 꺼내려 했는지 잊었다. 밤에 화장실을 못 찾았다. 하지만 나는 모르는 척했다. 민수가 걱정할까봐. 어느 날 나는 민수방 서랍을 뒤지고 있었다. 뭘 찾으려 했는지 기억은 안 났지만 손은 계속 움직였다. 그때 하얀 봉투를 발견했다. 이게 뭐지? 나는 봉투를 열었다. 진단서였다. 경도인지장애 알츠하이머 초기 의심. 환자명 김정수. 진단일 2020년 10월 15일. 내 이름이었다. 3년 전 진단서. 나는 손이 떨렸다. 그때부터 민수는 알고 있었구나. 거실로 나갔다. 민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민수야. 네, 내 병원 기록 어디 있어? 민수 얼굴이 굳었다. 왜요? 내가 무슨 병이 있는 건지 확인해 보려고. 병 없으세요? 건강하세요? 민수는 당황했다. 나는 그 표정을 보며 확신했다. 숨기고 있어? 3년 동안. 그럼 왜 이렇게 약을 먹어? 왜 메모지가 집에 가득해?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냥 건강관리 차원이에요. 나한테 뭔가 숨기는 거 아니야?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한참을 민수를 바라봤다. 말하고 싶구나. 하지만 못하는구나. 알았어. 괜찮아. 나는 돌아섰다. 민수는 안도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안도하지 못했다. 3년 동안 나만 몰랐어?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울었다. 치매가 서러운 게 아니었다.
민수가 나를 속인 게 서러웠다. 왜 말 안 했을까? 내가 그렇게 약해 보였나? 화가 났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다. 민수도 힘들었겠지?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행동했다. 민수야, 영양제 줘. 민수는 약을 건넸다. 나는 삼켰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기가 무거웠다. 봄이 왔다. 나는 더 이상 나를 몰랐다. 거울을 보면 낯선 노인이 서 있었다. 저 사람이 나인가? 손을 들면 거울 속 사람도 손을 들었다. 하지만 그게 나라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 민수는 회사를 쉬고 집에 있었다. 온종일 나를 지켰다.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화장실에 데려갔다. 나는 미안했다. 내가 민수 인생을 망치고 있어? 어느 날 민수가 말했다. 아버지, 제가 드리는 약이 뭔지 아세요? 영양제 아니야? 네, 영양제예요. 민수는 슬퍼 보였다. 왜 슬플까? 아, 맞다. 이게 영양제가 아니구나. 그날 밤 나는 드물게 정신이 맑았다. 치매약이었어? 민수는 4년간 나를 속였어? 화가 나야 했지만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고마웠다. 4년? 민수는 4년을 혼자 버텼구나.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수를 불렀다. 민수야. 네, 고맙다. 뭐가요? 다 고마워. 민수는 울었다. 나도 울었다. 우리는 한참을 울었다. 며칠 후 여자가 집에 왔다. 민수는 사회복지사님이에요 라고 소개했다. 여자는 나를 보며 웃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여자와 민수가 부엌에서 이야기했다. 나는 거실에서 TV를 봤다. 들리지는 않았지만 느낄 수 있었다. 요양원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가슴이 답답했다. 그날 밤 나는 민수에게 말했다. 민수야, 나 요즘 이상해. 뭐가요? 내가 뭘 자꾸 잊어버려. 너희 엄마 얼굴도 가끔 가물가물하고. 목소리가 떨렸다. 당연해요. 나이 드시면 다 그래요. 아니야. 이건 그게 아니야. 뭔가 내 머릿속이 텅 비어가는 것 같아. 나는 울었다. 민수가 나를 안았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따뜻했다. 아, 이게 마지막이구나. 민수를 느끼는 게? 가을이 왔다. 나는 더 이상 민수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못했다. 젊은 분 또는 거기 계신 분이라고 불렀다. 민수는 매번 아버지, 저 민수예요 라고 말했지만 기억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집안의 메모지를 모두 떼어냈다. 수십 장의 노란 메모지? 이게 뭐야? 나를 바보로 만드는 거야? 화가 났다. 내가 왜 화나는지는 몰랐지만 화가 났다. 민수가 다가왔다. 아버지, 내가 그렇게 한심해 보여? 메모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보여?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 민수도 울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뭐가 미안해? 넌 잘못한 거 없어? 나는 메모지를 내려놓았다. 민수가 방에 들어가더니 종이 한 장을 들고 나왔다. 아버지, 이거 진단서였다. 나는 종이를 받아 들었다.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다. 이게 뭐야? 치매 진단서예요. 2020년에 제가 숨겼어요. 민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알았어. 네, 다 알았어. 1년 전쯤부터. 내가 바보는 아니야. 나는 웃었다. 약봉지도 이상했고 내 표정도 이상했고 다만 너한테 말 안 한 거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힘들까봐. 내가 나를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아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 나는 민수 손을 잡았다. 고맙다, 민수야. 민수가 울었다.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 권리를 빼앗은 거예요. 아니야. 넌 나를 사랑한 거야.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지. 나는 민수를 안았다. 내 아들, 내 소중한 아들. 그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민수는 나를 속였지만 나도 민수를 속였어. 우린 서로를 너무 사랑한 거야. 겨울이 왔다. 민수가 말했다. 아버지, 제가 요양원 알아봤어요.
나는 TV를 보고 있었다. 뭘 보는지는 몰랐지만 화면이 움직였다. 거기 보내려고. 아니에요. 함께 알아보려고요. 아버지가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이요. 민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가 힘들구나. 나 때문에. 나는 집이 좋은데. 저도 합니다. 근데 제가 더 이상. 민수가 울었다. 나는 민수를 봤다. 내 아들이 우네. 내가 민수를 울리고 있어? 내가 힘들구나. 죄송해요. 미안해 할 거 없어? 넌 지금까지 충분히 했어? 나는 민수 손을 잡았다. 민수야,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버거운 짐인지. 요양원 가는 게 맞아? 민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짐이 아니에요. 알아? 근데 현실은 현실이잖아? 너도 내 가족 있고 일도 있고. 나는 웃었다. 나 괜찮아. 요양원 가도 괜찮아.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뭐든지요. 가끔 와줘. 내가 너를 기억 못해도 괜찮아. 그냥 내가 온다는 걸 알면 돼. 민수가 나를 안았다. 매주 갈게요. 약속할게요. 며칠 후 민수가 서류를 가져왔다. 아버지, 여기 사인해 주세요. 나는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글씨가 잘 써지지 않았다. 민수가 내 손을 잡고 함께 썼다. 김정수? 서류에 사인하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게 끝이구나. 내 집에서의 삶이.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다. 민수가 편해질 수 있다면 나는 어디든 갈 수 있었다. 민수야, 네, 내가 거기 가면 넌 편해져? 아버지. 솔직히 말해.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편해질 것 같아요. 그럼 됐어? 나 거기 갈게. 나는 웃었다. 민수도 울면서 웃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뭐가 고마워. 내가 너한테 고마운 거지. 그날 밤 나는 집을 천천히 걸었다. 거실, 부엌, 내 방. 40년을 산 집이었다. 민수를 키운 집이었다. 이제 안녕이구나. 나는 각 방에 작별 인사를 했다. 봄이 왔다. 나는 요양원에 있었다. 하얀 방, 깨끗한 침대, 친절한 간호사들. 모든 게 좋았지만 집은 아니었다. 매주 토요일 누군가 왔다. 젊은 남자. 안녕하세요, 아버지. 나는 그를 몰랐다. 누구세요? 민수예요, 아들. 아, 네. 우리는 창밖을 봤다. 봄바람이 불고 벚꽃이 날렸다. 남자가 말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저 왔어요. 또 올게요. 남자가 일어섰다. 나는 그를 봤다. 이 사람이 누구지? 왜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지?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않았다. 남자가 나가고 나는 혼자 남았다. 창밖을 봤다. 벚꽃이 예뻤다. 저게 뭐였더라? 꽃, 봄. 아, 생각이 안 나. 간호사가 들어왔다. 할아버지 저녁 드실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밥이 나왔다. 뭔지 몰랐지만 먹었다. 맛은 없었다. 아니, 맛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 밤이 왔다. 나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하얀 천장. 여기가 어디지? 집인가? 모르겠었다. 눈을 감았다. 꿈을 꿨다. 어린 아이가 나타났다. 아빠. 아이가 달려왔다. 나는 아이를 안았다. 민수야, 아빠. 아빠가 널 많이 사랑해. 나도 아빠 사랑해. 눈을 떴다. 아침이었다. 간호사가 약을 가져왔다. 할아버지 약 드세요. 나는 약을 삼켰다. 뭐 하는 약인지 몰랐지만 삼켰다. 창밖을 봤다. 또 봄이었다. 벚꽃이 날렸다. 예뻤다. 이게 뭐였더라? 아, 모르겠어. 그냥 예뻐. 누군가 왔다. 아버지. 젊은 남자. 나는 그를 봤다. 낯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이 사람 누구지? 왜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지? 아버지 사랑해요. 남자가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웃었다.
남자도 웃었다. 우리는 함께 웃었다. 민수는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숨겼고 아버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눈치챈 것을 숨겼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사랑했지만 표현 방식은 달랐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사랑일까요? 숨기는 게 사랑일까요? 보호와 기만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